규제 개혁에 관한 중소기업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김문겸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조금 전에 잠깐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뭐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줄곧 강조되어 온 규제 개혁. 근데 수혜자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다라는 불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예. 좀 전에 저쪽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모집단이 430개예요. 그래서 그게 전체 중소기업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 하지만 그런 배경이 왜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예. 아마 중소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진짜로 80.5%가 대기업의 수혜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직도 좀 그 정책이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면 중소기업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기는 아직 좀 거리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요. 지금 볼 적에 중소기업, 우리가 지금 보통 중소기업이 330만 개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중에서 1인에서 4인 기업이 280만 개나 됩니다. 그리고 20인 이하 기업 같은 것이 그중에서 또 다시 추가적으로 약 40만 개 정도 되니까 예. 사실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 설문을 돌리는 기업은 예. 아무래도 대기업과 접점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규모가 수밖에 있는 중소기업이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기업과의 이슈가 좀 더 첨예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분명히 그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예. 체감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그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줄곧 중소기업이라는 규제 개혁 외치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성공한 뭐 규제 개혁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동안 어떤 또 규제 개혁이 있었는지 지금 살펴봐 주시죠. 보면은 예. 그 똑같은 중소기업의 설문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예. 약 10대 부분에서 규제 개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뭐 입지라든가 예. 산업단지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재래시장 관계라든가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다만 중소기업은 개수가 많은 만큼 업종도 다양하고 업태도 다양하지요. 예. 그래서 1000개를 했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업태나 업종이 예. 뭐 2000개다 그렇게 하면은 한 업종이나 업태에 대해서는 겨우 0.5개 정도 돌아가는 분량이니까 예. 당연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는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 예.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좀 교수님, 저 대표적인 뭐 성공 사례 지난 1, 2년 동안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예. 제일 먼저가 이제 입지 문제가 있고요. 입지. 예. 입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공장의 뭐 증설, 예. 개축 뭐 이런 거에 관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을 규제를 하지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수도권에서는 예.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 규제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경기도 쪽에서 입지에 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예. 건폐율을 늘리는 그러한 예. 효과가 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근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조업을 위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제조업보다도 예. IT 기업이나 예. 그다음에 서비스 기업 같은 기업들이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게 기존에는 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쪽에 대해서 그 업종을 늘리는데 많이 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산업군 먼저 번에 왜 매니큐어 칠하는 그 사람들이 왜 미용사 자격을 따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 마사지 하는 분들도 예. 미용사 자격 없이도 마사지 관리사라고 하는 피부 관리사인가 그런 예, 예. 그러한 그 새로운 그 업종을 하나 신설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많은 또 성과가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그 중소기업 대상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설문 대상에 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전히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이 대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이 되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이 규제 개혁 혹은 규제 완화에서 좀 소외된 면이 없지 않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그런 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중첩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 그
중소기업은 일단 그 어떤 것이 하나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예. 그 파급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토종벌꿀 아세요? 우리가 토종벌꿀. 보통 양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근데 토종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의 개량종을 통해서 벌을 채취하는 거고요. 예. 토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진짜 토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종하면 작고 좀 못생겼습니다. 꿀을 채취하는 양도 적고요. 예. 그런데 이 꿀에 대한 기준이 양봉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토종벌은 예. 우리 벌이 만든 벌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함량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걸 팔으려면은 거기다 설탕이나 이런 걸 넣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토종벌꿀은 가짜 꿀 취급을 받죠. 그러니까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개선해보려고 해봤자 예. 처음에 할 적에 예. 별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적에 이거 고쳐봤자 그 혜택 받는 수혜업자가 100명도 안 되거든요, 전국에요. 예.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양봉업자들이 다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합니다. 굳이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은 규제 개선이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미미해서 관심도 안 가질 뿐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설사 적군요. 했다 하더라도 그 수혜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또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 우리는 뭐 그게 토종벌인 보통 양봉 그렇게 얘기하지 토봉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중소기업 규제 개선의 예. 어려움이자 예. 그 체감도를 높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예. 또 하나 지금 요즘 뭐 이슈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 네. 사실 뭐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중소기업이 뭐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역차별 당한다 그렇죠. 예. 그 어떤 점에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예. 해결책은 사실은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시장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냥 막 얘기한다면 나와바리 싸움이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가져가는 쪽이 있으면 적게 가져가는 쪽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뭐 만족한다 그런 솔루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왜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느냐 하는 배경을 따지면 예. 대기업들은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쪽으로 진출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이 만들어지고 소비재가 존재하는 데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빵집이나 대표적으로 나왔던 빵집이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신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 자본이 기존의 시장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나와바리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대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빵 맛을 굉장히 좋게 한다든가 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그 정부 기관보다 어쨌든 정부 기관이 개입해서 예. 그 나와바리를 이렇게 나누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불만이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불만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이 이런 생계형 산업에는 예. 근본적으로 안 뛰어드는 게 맞지요. 그래서 아예 이런 논란 없이 그쪽의 영역에서는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도록 되는 것이 예.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적합업종에서 그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적합업종이 결국은 그게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예. 지금 3년 하고 다시 한 번 그렇죠. 하고 끝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소기업도 예. 경쟁력을 키워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지 되겠고요. 대기업은 그런 쪽보다는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일부 업종들을 보면 사실 이제 대기업이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틈을 타서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법인을 맞아요. 설립을 하면서 굉장히 네. 소규모로 설립을 해가지고 그 조건을 맞춘 다음에 네. 시장을 갖다 이렇게 진입을 하고 또 결국은 또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 업종은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업종을 결국 또 외국계 기업에게 내주는 그런 일도 번번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참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죠. 요즘 뭐 논란이 되고 있는 MRO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MRO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근본적으로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업종인 게 맞아요. 그래서 아주 뭐 소기업은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업종인 건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MRO 사업의 본질을 보면 거기 어떤 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거나 예. 새롭게 뭐를 만든다거나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서가지고 이렇게 통행세 걷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볼펜, 뭐 면장갑 이런 거 사는데 예. 나 통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거기서 그게 뜯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중소기업 쪽에서는 뭐 볼펜 납품하던 사람, 면장갑 납품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볼멘 소리를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그런 쪽은 대기업보다는 차라리 중소기업이 시작을 했으면 또는 대기업이 그런 면에서 하더라도 그 자리세 뜯는 통행세 같이 뜯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소기업을 위해서 생각을 했었으면 아마 반발이 없었고 무난히 우리나라 토종 MRO 기업들이 예. 자리를 잡아서 이런 논의가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대개 그걸 하는 것이 재벌 3, 4세들이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게 이슈가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를 타서 또 외국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산업의 위험을 가지고 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는 대기업이 좀 나서고 예. 그다음에 이미 기존의 시장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별로 혁신이 필요 없는 그런 영역은 그냥 중소기업이 그냥 담당하도록 예.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 예. 또 진정한 의미의 공생 예. 그런 것들이 정착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 지금 뭐 MRO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MRO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성 자재 납품 업종을 얘기하겠죠. 예. 제가 교수님 소개해드릴 때 이제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예. 정책의 공급자가 그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예. 한목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저만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는 그 직책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보면은 시청자 옴부즈만도 있고요, 예. 뭐 의견 청취 옴부즈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법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이러한 국가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거는 이 중소기업 옴부즈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규제 애로나 또 현장 애로 예.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그 소관 부처에 예. 건의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외로운데 우리가 보통 이게 영어냐 그러면 영어가 아니고 예. 스웨덴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옴부즈만 제도는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유럽에서는 대개 행정부보다는 그 국회에 있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요. 교수님, 저 옴부즈만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면 중소기업 뭐 애로사항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물론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겠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좀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그 작은 중소기업은요. 작은 중소기업은 좀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예. 예.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커요. 예. 그 다음에는 판로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기업 가면은 이제 기술 예. 이렇게 이제 첨가가 되죠. 기술, 금융. 근데 오히려 금융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게 인력과 판로가 제일 그 앞서는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결국 인력과 판로가 문제라는 네. 말씀이신데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대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고객들 거래하다 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합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지를 몰라서 또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 좀 옴부즈만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근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 옴부즈만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사람 이걸 좀 일반인들은 쉽게 고치죠. 그렇죠. 예. 쉽게 예. 고쳐야 되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 기관이 태어나고 초창기에는 예.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호민관. 활동을 예.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게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옴부즈만이라고 하는데 예. 저희 같은 기관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옴부즈만은 지금은 제가 혼자인데 예. 이걸 분야별로 확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예. 특히나 중소기업 같으면은 그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영역이거든요. 근데 정부의 조직은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뭐 국방, 그렇죠. 교통, 예. 교육 이렇게 예, 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고용도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뭐 그 건설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다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별로 옴부즈만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렇게 각 분야의 전문 옴부즈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좀 짚어주시죠. 근데 우리가 상생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 상생의 전제가 뭐냐면 대기업이 위주다라는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은 대기업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은 혁신하는 쪽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고요. 예.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정부에 기댑니다. 근데 정부의 기대서는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예.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의 실태, 만드는 파급 효과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점을 우리가 또 같이 개선해야 될지를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김문경 교수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